안녕하세요. 월계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린트 9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6문제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따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초콜릿 30개와 사탕 45개를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해요. 각 학생들이 받는 초콜릿의 수와 사탕의 수가 각각 같을 때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문제가 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는 우리가 최대 몇 명에게 나눠주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최대 공약수, 지금 선생님 보여주는 것처럼 최초로 혹은 최소 이런 말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3명한테 초콜릿을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면 한 명은 얼마씩 받냐면 초콜릿 10개와 사탕 15개를 받습니다. 초콜릿 10개와 사탕 15개를 받는다고요. 그러고 5명한테 나눠주면 우리는 초콜릿을 6개와 사탕 9개를 나눠주겠죠.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30과 4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의 사람 수만큼 나눠주면 각각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과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 소인수분해를 했었죠. 30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6,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45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9가 되죠. 그런데 9가 3 곱하기 3이므로 우리 45는 뭐가 되냐?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소인수 중에 최대 공약수니까 작은 거 고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2랑 있는 거는 1이니까 우리가 1 쓰고요. 그 다음에 3과 3의 제곱 중에 작은 건 3. 5와 5 중에 작은 건 뭐죠? 그렇죠, 5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5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탕과 초콜릿을 최대 15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준영쌤은 영어 문제 28개와 수학 문제 52개를 나누어 풀려고 해요. 핵심은 남김없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수학과 영어 문제의 수를 각각 같게 푼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학 문제와 영어 문제를 똑같은 개수만큼 푼다는 게 아니고 월요일도 5문제, 화요일도 5문제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최대 며칠 동안 풀 수 있냐예요. 이거 역시 초콜릿이 수학으로 영어로 바뀌고 사탕이 수학으로 바뀌고 그러고 우리가 사람 수가 며칠로 바뀌었을 뿐 결국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형태예요. 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8과 52의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8과 52를 소인수 분해하라는 거죠. 28은 4 곱하기 7이고요. 4는 2 곱하기 2예요. 선생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4 곱하기 7에서 그쳐서 최대 공약수를 잘못 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소수까지 계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52는 4 곱하기 13이죠. 그런데 4는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이다. 그러고 52는 2의 제곱 곱하기 13인데 7하고 다른 소인수니까 이렇게 오른쪽에다 쓴다고요. 그리고 빈칸에 1이라고 쓰고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는 같은 소인수 중에 작은 것들 찾는다고 했죠? 2의 제곱과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작고요. 1과 7에선 1이 작고요. 1과 13에서도 1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4 이렇게 돼서 우리는 최대 4일간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만약에 더 물어보면 하루에 영어 문제를 몇 개 풀고 수학 문제를 몇 개 푸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4로 나눠서 하루에는 영어 문제를 7개 풀고 수학 문제를 몇 개 푼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3개 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번이에요. 승경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자, 우리 승경이는 요즘 유행인 띠부띠부씨를 모으고 있어요. 포켓몬 띠부띠부씨를 모으고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14cm, 세로의 길이가 20cm가 된대요. 자,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작은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렇게 생긴 꼬부기 한 마리, 요렇게 생긴 꼬부기 두 마리, 요렇게 생긴 꼬부기 세 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문제랑 다른 건 우리가 꼬부기를 여러 마리를 붙여야 되죠. 즉 배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14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중학교 방법으로 계산하면 14는 2 곱하기 7이고요. 20은 4 곱하기 5죠. 그런데 4가 한 번 더 2 곱하기 2로 쪼개지니까 14가 2 곱하기 7, 그 다음에 20이 2의 제곱 곱하기 5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뭘 쓸 거냐? 결국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아까랑 똑같이 1을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세로에 있는 걷길이 우리가 큰 숫자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랑 2의 제곱 중에 2의 제곱이 되겠죠? 1과 7 중에 7이 될 거고요. 1과 5 중에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 5, 20에 7 곱하니까 1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40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를 10개 붙이고 세로를 7개씩 붙여서 총 70개의 띠부띠부씨를 모은다면 우리는 정사각형 액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정사각형 액자의 한 변의 길이는 140cm가 된다라고 답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롯데 땡땡땡에서 거기 버스 정류장 노원 15번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오고요. 330번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도착하고 있어요. 우리 9시에 월계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동시에 출발했으면 언제 다시 출발하니? 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 역시 15분, 20분 간격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최초로 출발하는 시간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할 거고요. 15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죠. 그러고 20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5예요. 자, 20은 한 번 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5는 3 곱하기 5,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이 친구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1과 3 중에 큰 숫자 뭐예요? 그렇죠, 3. 5와 5 중에 큰 숫자는 좋아요, 5. 1과 2의 제곱 중에 큰 숫자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2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3, 5, 15에 2의 제곱 4 곱하니까 6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 다음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9시에 60분 후고요. 즉 10시가 다음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못해도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있어요. 자, 노원 15번 버스죠. 9시에 왔대. 그 다음 버스는 언제 와요? 9시 15분에 와요. 그 다음 버스는요, 9시 30분에 오고요. 그 다음 버스는요, 9시 45분에 와요. 그 다음 버스는 언제 오죠? 10시에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우리가 1130번 버스 20분 간격으로 출발한댔죠. 자, 9시에 한 대 오고요. 그 다음에 9시 20분에 한 대 오고요. 9시 40분에 한 대 오고요. 10시에 한 대 온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일일이 찾아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방법이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방법으로 푸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오른쪽 방법으로라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어느 가게에서 한 개에 1,000원인 칫솔 45개와 한 개에 2,000원인 치약 75개를 묶음으로 팔려고 해요. 자, 나누는 거죠. 나누니까 최대 공약수예요. 자, 우리가 각 상자에 담긴 칫솔의 수와 치약의 수가 각각 같고 최대한 많은 묶음을 만들 때 상품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인가예요. 즉,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뭐 해야 하냐. 자, 우리가 상품에 칫솔과 치약을 각각 몇 개 넣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칫솔과 치약을 넣어 볼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라는 거죠. 4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5 곱하기 9죠. 그러니까 여기가 5 곱하기 9 이렇게 나오고요. 9는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75 같은 경우는 또 5로 나눠지거든요. 5 곱하기 15고요.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75는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같은 소인수 중에 큰 거, 즉 3과 3의 제곱 중엔 3의 제곱, 5와 5의 제곱 중엔 5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니까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이고 5의 제곱은 5 곱하기 5래요. 그래서 우리는 15 곱하기 15여서 225가 최소 공배수고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됐던 문제는 최대 공약수죠. 최소 공배수는 연습으로 찾은 거고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다시 한번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작은 것끼리 곱한다고요. 작은 거 3과 3의 제곱 중에 작은 거 3, 5와 5의 제곱 중에 작은 거 5죠. 즉 최대 공약수는 15예요. 자, 이러다 보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15개의 상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15개의 상자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개의 상자의 가격을 구해야 돼요. 자, 한 개의 상자, 상품이라고 하죠. 한 개의 상자에는 우리는 칫솔을 몇 개 넣을 거야? 45개를 15개로 나눠서 넣어야 되니까 45 나누기 15, 그러니까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약. 치약은 75개를 15개로 나눠 넣어야 되니까 5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개 상자에는 칫솔 3개와 치약 5개가 들어가고요. 칫솔이 1,000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3,000원 되네요. 치약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종합하면 상품 한 개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00원 더하기 3,000원. 그래서 13,000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빈 상자의 가격은 0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마지막 문제예요. 가로의 길이가 12m, 세로의 길이가 8m인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목장이 있대요. 자, 이 목장의 둘레에 우리가 나무를 똑같이 심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 모퉁이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즉 요거랑 여기랑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나무를 반드시 칠해야 되고요. 우리는 각각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하고 싶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최대한 넓게 한다. 우리 최대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최저의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심는 건 나무의 수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자, 최대한 넓게 심는다는 건 나무의 수가 최소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일단은 8과 12에 뭘 찾을 거냐. 결국 8m와 12m를 자 우리가 앞에 문제를 다 보면요. 최소 공배수 문제는요. 점점 늘어나요. 숫자가. 여기도 보면 점점 띠부띠부실이 늘어났죠. 근데 최대 공약수를 보면 우리가 맥시멈이 최대치가 가지고 있는 게 28개, 52개, 30개, 45개, 그러고 아까 5번에서는 75개, 45개로 주어져 있어요. 즉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는 최대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는 그 숫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번도 사실 우리가 가로의 길이가 12m고 세로의 길이가 8m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최대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나무의 수가 최소임을 생각해야 되지만 결국은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최대 공약수 구하면 3 밑에는 1 쓰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중에 작은 거 2의 제곱 1과 3 중에 작은 거 1.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4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4m 간격으로 얘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넓게 심어야 되니까 즉 요렇게 하나 심고요. 요렇게 2개 심고요. 하나 심고요. 2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어야 돼서 우리가 나무 간격이 4m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활용하는 문제 같으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니? 라는 말을 묻어보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프린트 9번에 있던 모든 세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활용 문제를 풀었고요.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모두 안녕.